대학 교수인 정영호 씨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고 놀라는 영호 씨. 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신부의 통보. 이유가 뭘까요? 급히 신부 대기실을 찾은 영호 씨. 하지만 신부는 이미 행방을 감췄습니다. 선영아, 이거 나요. 아유 무슨 짓이야? 이제 시기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나요 좀. 선영아. 아버지와 신랑이를 버리고 있는 신부 민선영 씨. 선영아. 결혼식 직전에 결혼을 포기하려는 데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나 결혼 한 번 했었어요. 20살 때. 뭐?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나 이 결혼 못해요. 대학 시절에 결혼한 전력이 있다는 신부의 충격적인 고백. 선영아. 하지만 영호 씨는 선영 씨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했고 결국 두 사람은 부부가 됐습니다. 사진 작가인 선영 씨. 전시회 준비로 바쁩니다. 그녀가 출강하는 대학의 제자인 이진수 씨가 선영 씨를 돕고 있습니다. 선영아. 누군가의 등장에 선영 씨가 바짝 긴장합니다. 과연 누가 온 걸까요? 찾아온 사람은 남편인 영호 씨입니다. 그런데 선영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분위기 좋네. 퇴근할 수 있지? 어떤 이유에선지 진수 씨는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다음 날 병원을 급히 찾은 선영 씨. 다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선영 씨가 찾은 곳은 진료실이 아니라 병실이었습니다. 남편 영호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 강도가 들었단다. 넌 어제 왜 안 들어온 거야? 연락은 왜 안 됐고? 작업실 있었어요. 휴대폰 배터리는 없었고요. 내가 어제 집을 비우는 게 아닌데 어떡하면 좋아? 영호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강도치상 사건의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용의자는 놀랍게도 진수 씨. 선영 씨의 제자인 25살의 청년 진수 씨였습니다. 우리 영우 깨어나면 너부터 정리할 거다. 제가 바라던 바예요. 같이 한 집에 사줬으니까. 어머니 아시죠? 저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 또 시작이니? 넌 도대체 어떤 애니? 서로 다른 얘기를 진실이라고 말하는 두 사람과 깊은 침묵에 잠긴 영호 씨. 이들이 드러낼 민낯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건 한 달 반 뒤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사람은 선영 씨. 검찰은 어떤 혐의로 선영 씨를 기소한 걸까요? 지난 7월 30일 피해자 정영호 씨는 금속으로 된 덤벨로 가격당해 중상을 입었고 현재 의식 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체포돼 강도 치상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진수는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고인 민선영이 이진수와 범행을 공모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 충분한 바 피고인 민선영을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네, 강도치상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아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아내가 사건의 배후에 있다. 이것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살인 미수 사건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피해자의 아내를 기소하면서 화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진수 씨가 피고인 민선영 씨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한 추정에 불과합니다. 이진수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채택합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던 진수 씨가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는 왜 사건에 휘말렸던 걸까요? 증인은 그날 어떻게 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습니까? 선생님이 당하고 계신 걸 도저히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진수 씨는 선영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 자식한테 맞은 거예요? 어디 봐봐요. 어디서 부딪혔나 보네. 선영 씨가 남편에게 맞고 산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진수 씨. 선생님, 왜 이러고 사세요? 누구지? 어머니 여행 가시고 남편 출장 갔는데? 야, 그이야, 너 저방 들어가서 꼼짝하지 말고 있어? 진수 씨까지 와 있던 터라 더욱 겁에 질려 있었다는 선영 씨. 여보, 오늘은 그냥 넘어가죠.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네가 누구랑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똑바로 말해보라고! 진수 씨는 선영 씨가 영호 씨에게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됐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진수 씨가 집안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영호 씨. 그 자식 누구냐고! 그 자식 누구냐고! 자신을 향해 폭발하는 진수 씨의 분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영호 씨의 가정 폭력이 진수 씨의 범행을 불렀다는 주장. 뜻하지 않은 모발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진수야? 선생님, 빨리 나가세요. 작업실 가서 들어오지 마세요. 전력에 꼭 걸었고요. 이 빨리 병원에 옮겨야 되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빨리 나가세요. 빨리요. 단순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진수 씨는 값나가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저 혼자 저지른 일입니다. 죄 없는 선생님 끌어들이지 마세요. 이 사건은 관련 사건의 이진수 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확인되듯이 피고인 민선영 씨가 개입되지 않은 이진수 씨의 단독 범행입니다. 피고인 민선영 씨는 최근 피해자 정영호 씨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위자료 2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즉 범행 동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피해자 정영호 씨의 어머니 고정희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고정희 씨는 선영 씨를 사건의 배우로 고소한 당사자입니다. 며느리 선영 씨를 의심한 이유가 뭘까요? 피고인 측에서는 민선영 씨가 정영호 씨에게 위자료를 2억 원이나 받게 돼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우리 영호가 저렇게 누워있으니 꾸며내지 못할 말이 없겠죠. 우리 영호가 위자료를 준다고 했을 리 없어요. 쟤요,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 애예요. 까도 끝이 없다니까요. 사건이 일어나기 1년 6개월 전 부족한 딸 자식입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별 말씀을요. 그런데 식은 어떻게? 직계 가족만 모시고 간단하게 하기로 했어요. 저희 아빠가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시고 미국서 사업을 하셔서 국내에는 친지들이 거의 안 계세요. 아니 이렇게 잘 살면서 우리 사채는 언제 갚을 거야? 사채라뇨. 저희는 그런 거 쓸 일 없어요. 민선영이 당신 마누라 아니야? 맞네 이 여자. 맞네 이 여자. 걔가 사채를 왜 써요? 돈이 그만해도 아니고. 이거 봐. 원금 1억, 이자가 7천, 도합 1억 7천. 이제 감이 좀 오시나?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나가세요. 왜 이래? 형수 경기 빠르겠구만. 당장 나가요. 오늘 중으로 입금할 테니까. 여사님도 시원시원하시네. 시집 잘 갔어. 종종 이용해 주라고. 부잣집 딸로 알고 있던 선영 씨가 사채를 썼다는 건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빠가 경제적으로 기대는 걸 싫어하셔서요. 재산도 전부 사회에 환원하셨고 그런데 결혼하는데 돈이 필요했어요. 진작 말하지 그랬어. 마음고생 많았겠네. 그때부터 정희 씨는 며느리를 석연치 않게 여겼습니다.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나서는 작업실에서 밤샘 작업을 자주 하길래 밑반찬을 싸들고 한번 가봤어요. 누나 이제 얼마나 됐다고 밖에서 살다 싶던데.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야죠. 안에서 새어나오는 남자의 목소리. 연락도 없이 어머니도 오셨네요. 선영 씨는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걸까요? 전시회 홍보 담당자예요. 제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민이라고 합니다. 의심부터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혼 1년 후 선영 씨가 먼 길을 나섰습니다. 잠깐 기다려. 내가 금방 준비해서 나올게. 아니야, 혼자 갈게. 아무한테도 보이고 싶지 않으시대. 아니 어떻게 결혼식 때도 그렇게 멀쩡하시던 분이. 말기암이라는 거 저한테도 숨기셨어요. 그럼 내가 공항까지 데려다 줄게.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다며 선영 씨는 혼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선영 씨가 떠나고 2주일 뒤 잘 지냈어? 응, 주세요. 이쪽으로. 정희 씨가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무엇을 본 걸까요? 놀랍게도
미국에서 투병 중이라는 선영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점잖게 보이게 해줘. 오늘도 결혼식 가세요? 사돈어른, 내가 좀 바빠서. 다음 날 어두운 얼굴로 선영 씨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너 나 좀 보자. 어제 사돈어른 봤다. 그럴 리가요. 잘못 보셨겠죠. 아버지 죽을 병 걸렸다고 거짓말까지 할 땐 예산일 아닐 테고. 바른 대로 돼. 어딜 갔다 온 거야? 딸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 있는데 이번에 학교를 옮겨서요. 뭐? 딸한테 간다고 말을 하지 왜 거짓말을 해? 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럼 사돈어른은 한국에 왜 나오셨다니? 대학교에서 강연을 초대받으셨대요. 사돈어른. 아유,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래도 잘못 보셨다고 하실 거예요? 전 일당 받고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대개 며느님한테 물어보세요. 바깥 사돈의 존재도 가짜였습니다.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로 덮으려 했다는 선영 씨. 당신 나 좀 봐. 아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겠다며 영호 씨는 매우 혼란스러워했다고 합니다. 평소 의심을 품고 있던 터라 선영 씨에게 온 메시지를 훔쳐보게 됐다는 정희 씨. 그런데 어떤 내용이기에 정희 씨가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사진 속에서 선영 씨가 어떤 남자와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낯이 익은 남자였다고 합니다. 전시회 홍보 담당자예요. 제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민이라고 합니다. 보름 동안 선영 씨가 함께 있었던 남자. 몇 달 전 작업실에서 봤던 홍보 담당자라던 그 남자하고 여행을 갔었던 겁니다. 이 사진 그래 장난을 합성한 거라고 했잖아. 왜 내 말을 못 믿어? 제발 그만해. 더 듣다가 내가 돌아갈 것 같다. 끝내자. 너만 도장 찍으면 돼. 그렇게 나랑 끝내고 싶어? 알았어. 내가 끝내줄게. 선영 씨는 필사적으로 이혼만은 막아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도 이혼을 안 한다고 버텨서 우리 영호가 소송이라도 걸겠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영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재산 보고 결혼했다가 돈 한 푼 없이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랬던 거라고요. 어머니, 왜 거짓말하세요? 왜 제 인생을 모욕하시는 거냐고요? 쟤 저렇게 말하니까 진짜 같죠? 저게 병이라고요. 거짓말하는 병이요. 선영 씨가 병적으로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주장. 피고인 민선영 씨는 결혼 후 계속해서 거짓이 탄로나자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진수를 사주해 배우자인 정영호 씨를 살해하려 한 겁니다.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밖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혼하고 싶었던 건 접니다. 잠깐만.
잠깐만. 젊은 놈이랑 놀아나니까 어? 살만 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쟤 내 제자라고요. 요새 내가 너한테 너무 무관심했지? 그 사람은 제 옆에 있는 남자는 모두 의심했습니다. 의처증이 너무 심해서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저는 상습적으로 그 사람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의처증과 폭력에 시달려왔다는 게 선영 씨의 주장입니다. 이제 그만 나 좀 놔줘. 이혼하자고. 그럼 내가 너무 억울하지. 네 더러운 가구 다 참고 살아줬는데. 그럼 내가 소송이라도 걸까? 내가 이길걸? 왜? 그 자식이 이혼하고 오래? 어? 한 번만 더 건드려봐. 내가 네 앞에서 죽어줄게. 제 과거 다 알고 결혼했고 다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결혼한 다음에 그걸 빌미로 절 학대했습니다. 우리 영호는 절대 누구 손찌가 말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선영 씨는 거짓말쟁이일까요? 아니면 가정폭력의 희생자일까요? 피고인 민선영 씨의 상해 진단서입니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이혼 소송을 강행하려 하자 정영호 씨는 이혼에 동의했고 위자료 2억 원을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영호 씨를 해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진단서가 과연 진본일까요?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선영 씨를 당황시킨 새로운 증인의 등장. 정희 씨도 증인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전시 홍보 담당자예요. 안녕하세요. 최창민이라고 합니다. 홍보 담당자로 소개됐던 그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증인은 피고인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줬죠. 네. 왜 그런 일을 한 겁니까? 그렇게 하면 선영이를 데리고 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선영이는 법정을 술렁이게 만든 증언. 그 한마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선영이는 제 여자였습니다. 이혼하고 오겠다면서 선영이가 상해 진단서를 위조해달라고 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저한테 오겠다는 말을 그땐 믿었거든요. 사건 4개월 전 선영 씨가 뜻밖의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 인간이 우리 관계 눈치챈 것 같아. 차라리 잘 됐다. 이참에 이혼해. 창민 씨, 그 인간 손 좀 봐줘. 그 인간 죽으면 그 돈 다 우리 거대. 그 돈 가지고 우리 외국 가서 살자. 응? 그런 짓까지는 할 수 없어서 거절했더니 연락을 끊더라고요. 선영 씨를 만나기 위해 작업실을 찾은 창민 씨. 뭐해? 빨리 와. 가자. 선영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 선영이의 마음을 돌려보려고도 했습니다. 내가 왜 널 안 보려고 하는지 알아? 넌 날 너무 잘 알아. 바닥까지. 내가 받아줄 수 있어. 네가 어떤 사람이라도, 어? 그래서 싫다는 거야.
너랑 있으면 내가 후진인간 같거든. 근데 지금 만나는 그 애는 내 말을 다 믿거든. 걔랑 있으면 내가 완벽한 여자가 된 것 같아. 연락하지 마. 야, 선영. 사건 당일 그는 연락을 끊은 선영 씨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집 앞에 갔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남편을 선보겠다는 선영 씨의 말이 떠올랐고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좀 와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너 미쳤어? 왜 그런 거짓말을 해? 아니야, 진수야. 저 사람 내 스토커야. 넌 내 말만 믿으면 돼. 다들 짜고서 나 모함하는 거야. 야, 너 정신 차려. 네가 본 건 환상이야. 너 이 여자한테 이용당한 거라고.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신 거예요? 나 선생님 믿었는데. 선생님 대신 다 뒤집어 쓰려고 했는데. 내가 어리고 어수룩해서 날 이용하려 한 거예요? 내가 알아서 다 덮어쓰겠다고 할 거 알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검찰이 기소한 대로 선영 씨도 공범이었던 걸까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가 정 도장 안 찍겠다면 소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어떡할래? 영호 씨가 며칠째 이혼을 요구했던 상황. 하지만 이혼으로 잃을 게 많았던 선영 씨는 영호 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이혼녀가 아닌 미망인이 되기로 한 선영 씨. 자기 손으로 영호 씨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굴레를 쓸 수는 없었던 선영 씨는 범행의 증거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머리카락. 범행의 증거가 될 머리카락의 주인은 바로 내연 관계에 있던 진수 씨였습니다. 범행 현장에 진수 씨가 있었다는 증거를 만든 선영 씨. 진수야, 나 어떡해. 지금 빨리 나한테 좀 와줘. 빨리. 진수 씨에게 기꺼이 선영 씨의 죄를 뒤집어쓸 마음이 생기도록 선영 씨는 자신의 몸에 멍들고 찢긴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수 씨는 선영 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나 죽일 것처럼 달려들길래 너무 무서워서 내가... 선생님, 작업실로 빨리 가서 오늘 들어오지 마세요. 전화기 꼭 꺼놓고 여보치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다가 너까지 잘못되면 어떡해. 난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빨리 가세요. 영호 씨를 죽이려고 한 건 선영 씨였고 사랑에 눈먼 어린 연인을 희생양으로 만든 겁니다. 약속했잖아. 네가 끝까지 지고 가겠다고. 나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난 너 믿었어. 근데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 배신하는 거야? 피고인은 끊임없는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일종의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런 자신의 실체가 남편에게 알려지게 되자 남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피고인 민선영은 유책 배우자로서 자신이 이혼을 당하는 위기에 처하자 남편인 정영호 씨를 살해해
재산을 상속받을 목적으로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내연남인 이진수에게 그 죄를 전가했으며 상해 진단서를 위조하는 등 그 범죄의 질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이에 피고인 민선영에게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용서해줘요. 나 이 결혼 못해요. 거짓말로 시작된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치달았고 자신이 만든 허구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 선영 씨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완벽한 여자가 된 것 같아. 연락하지 마. 거짓말로 얻은 진심을 이용해 죄를 감추려고 했던 그녀를 법은 어떻게 심판할까요? 판결하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결혼한 후 유책 배우자로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사문서인 진단서를 위조하고 범행한 후 평소 자신을 흠모하던 이진수를 유인해 범행을 은폐하려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진수야, 넌 내 말 믿지? 내 말 믿지, 진수야? 너 내 말 믿어야 돼. 그냥 가면 안 돼, 진수야. 진수야, 나 좀 봐봐. 진수. 야, 지창민. 야, 네가 뭔데? 네가 내 인생에 껴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야, 너 가만 안 둬. 네가 이게 뭔데? 자신이 한 끝없는 거짓말을 어느새 진실로 믿게 된 선영 씨. 언젠가 그녀도 진짜 자신과 만날 수 있을까요?